4장 2절 평균값 정리를 공부합니다. 이 평균값 정리는 미분편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이 평균값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증명하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값 정리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학 분야에서는 여러 함수에 관한 성질을 규명할 때 이것을 즐겨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롤의 정리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수학자 롤이 만든 정리인데요.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정리입니다. 이 롤의 정리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F'C가 0이 되는 점 C가 계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는 정리인데요.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함수 fx가 폐관 AB 안에서 연속 함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양 끝점을 제외한 계관 AB 안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이 세 번째 조건이 가장 강한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일치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C가 0이 되는 점 C가 계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는 정리입니다. 이와 같은 롤의 정리는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시각적으로 본다면 정말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리인데요. 증명은 앞전에서 공부했던 페르마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롤의 정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상수함수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수함수였다라 볼까요? 자, 이런 상수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폐관 AB라 보겠습니다. 이 폐관 AB 안에서 일반적으로 상수함수는 전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고 또한 전 실수 범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수함수는 더군다나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표적인 예제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롤의 정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F'이 0이 되는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수평접선을 갖는다는 뜻인데요. 한 점에서 미분계수 0이 되는 점이 계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여다보면 이 상수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모든 x에 대해서 fx = c거든요. 상수 c. 그러면 그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상수함수의 미분계수 값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c가 존재한다는 말은 사실 이 함수인 경우에 상수함수인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c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런 모양의 함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또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더라 볼게요. 양 끝점에서 함수값보다 이 계관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이 왼쪽에 있는 A와 오른쪽에 있는 B에서의 함수값보다 훨씬 더 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 그리고 다 미분도 가능해야 되니까 뾰족한 첨점은 없다 보고요. 연속함수니까 끊어진 점 없이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매끄러운 형태로 그려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 지금 시각적으로 볼 때 다 만족되고 있죠. 그러면 한 점에서 미분계수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고 실제로 그림을 보세요. 이 파란색 곡선이 매끄러운 형태의 곡선이고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 접선이 x축과 평행하게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를 또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을 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보다 이 사이에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훨씬 더 작은 경우를 본다면은 이 함수가 연속도 되고 미분도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한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합니다라는 것도 역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프를 단순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만약에 좀 더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그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함수값이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A하고 B에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그런 함수를 하나 생각했을 때 여기서 C는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함수가 간단한 경우라면 이 C를 찾을 수도 있지만 함수가 복잡하다면 이 C를 쉽게 찾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롤의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C가 존재합니다 라는 의미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얘처럼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또는 얘처럼 이렇게 유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 0이 되는 점 여기서 우리는 C1, C2, C3를 해볼까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증명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증명도 이 각각의 경우, 이 경우는 이 두 개를 혼합한다고 보면 되니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함수인 경우,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오목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음 절에서 그 자세한 용어를 약속하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오목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함수 fx가 일정한 상수 c였을 때를 보겠습니다. c는 상수를 뜻하는 기호로 쓰겠습니다. 여기 c가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있으니까 책에서처럼 여기를 k라 놓도록 하죠. 자, 이제 k는 상수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상수함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므로 일정한 패구간 AB에서도 연속이고 개구간 AB 안에서도 당연히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조건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똑같으니까 결국은 세 번째 조건까지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다 구두로 설명하고요. 쓰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이 0이 되는 점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F'X를 계산하면 이게 상수함수잖아요. 그럼 0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X를 대입해도 0이니까 따라서 문제 뜻을 만족하는 점 C가 개구간 AB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상수함수라면 아주 간단했네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개구간 AB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자, 다음 같은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는 요 그림을 좀 생각하고 하려고 해요. AB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여기를 임의의 점을 x라 했을 때 x에서 함수값이 양 끝점에서 함수값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보겠습니다. 개구간 AB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 문제 가정에서 fa하고 fb는 이미 같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fa하고 fb의 함수값보다 이 두 점에서 함수값보다 다 클 때죠. 여기 x가 있어도 보다시피 크죠. 여기 x일 때도 더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페르마 정리를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본다면은 일단은 가정해 보면 연속이고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고 나머지 점에서는 함수값이 다 크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4장 3절에서 용어를 배웁니다. 위로 볼록이라든가 또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아래로 오목이라는 말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요, 당연히 양 끝점에서 함수값은 같고 이 사이에서 함수값이 전부 다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a하고 b에서 함수값은 같은데 나머지 점에서 전부 다 크다면은 올라갔다가 당연히 내려와야 됩니다. 이 경우라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자연스럽게 극대값을 가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 끝점에서 함수값은 같고 그 사이는 전부 다 양 끝점에서 함수값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함수 fx는 분명히 개구간 AB 안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됩니다.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 점을 편의상 C라 놓겠습니다. 즉 C에서 극대값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페르마 정리의 가정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fx가 극대나 또는 극소를 갖고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럼 당연히 페르마 정리로부터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는 0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조건 극대값을 갖고 미분이 가능하니까 페르마 정리로부터 앞질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페르마 정리에 의하여 F'이 0이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편에서 C라 놓은 것 뿐입니다. C가 극대값을 갖는 점이라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점 C가 개관 AB 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제 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얘와 똑같이 하도록 하죠. 개관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번에는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양 끝점에서 함수값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fx가 fa하고 fb가 얘는 문제 가정으로부터 같지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일 때 그러면은 함수 fx는 양 끝점에서 함수값은 같고 계속 작아야 되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이게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작으니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fx는 개괄 AB 안에서 극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극소값을 갖게 되는 x값을 C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은 극소값을 갖지요. 그리고 미분도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페르마 정리의 두 가지 가정을 모두 만족하니까 페르마 정리로부터 역시 미분 개수가 제로가 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말로만 설명할게요. 페르마 정리로부터 F'C가 0이 되는 점 C가 개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우는 이제 이 경우죠. 이 경우라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는 모든 x라 말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말을 바꿔서 양 끝점에서 함수값은 이제 조건으로부터 같아야 되고요. 이 구간 안에서 어떤 점에서는 함수가 양 끝점보다 크고 어떤 점에서는 크고 또 어떤 점에서는 양 끝점에서 함수값보다 작은 점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점에서는 극대가 생길 것이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점에서는 극소가 생길 테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페르마 정리의 모든 가정을 다 만족하게 돼요. 미분도 가능하다고 했고 그 값을 결국 갖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페르마 정리로부터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점이 최소한도 하나 이상은 존재할 거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니까 이 세 가지만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롤의 정리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롤의 정리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이 롤의 정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문제로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기차가 어떤 정거장에서 어떤 정거장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일치했다고 가정한다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거리를 fx라 놓아 볼게요. 그러면 위치를 할까요? 위치를 fx라 놓을게요. 그러면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위치와 도착할 때의 위치가 같다라 보고요. 그럼 어떤 직선한다는 운동하는 물체가 연속적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가정하고 또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위치 함수를 f라 놓는다면 이 미분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속도를 뜻하는 거예요. 즉 각각의 예를 들어서 기차라고 해볼게요. 레일 위로 움직이는 기차에 대해서 위치가 시시각각으로 변할 때마다 당연히 위치 함수의 시각 t에 대한 도함수를 계산해 본다면은 그것이 속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매 구간마다 측정하는 구간 안에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F'이 0이 되는 점, 즉 속도가 제로가 되는 점. 속도가 제로되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려면
순간 멈췄다가 방향을 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간단한 물리적 현상이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롤의 정리는 이런 실생활에 이런 문제를 다룰 때도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서 우리가 직선운동하는 물체가 이제 수평운동이 아니라 수직운동을 하는 물체를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물체를 수직 상방향으로 던져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물체가 올라갔다가 다시 최고 정점까지 올라갔다 자신이 내려오겠죠. 그랬을 때 던진 어느 특정 위치와 다시 또 땅으로 떨어지는 그 위치의 중간에 어딘가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같아지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표면으로부터 같아지는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이치로 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롤의 정리에서 말하는 이 F' 0이 되는 점이 무슨 말일까 하고 봤더니 그것은 바로 뭐냐면 수직 상방으로 던지는 물체에서 최고 정점까지 올라갈 때 그리고 나서 바로 자유낙하를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간단한 물리적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롤의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위치함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순간 t=a하고 t=b에서 그 물체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즉 레일을 움직이는 물체가 기차가 출발했다가 한참 지나서 다시 제자리에 되돌아왔다든가 수직 상방향으로 던졌던 물체의 어느 특정 위치에서 같아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F' 0이 되는 점, 다시 말해서 속도가 제로가 되는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중간값 정리 단원에서 실근이 존재하는 범위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 배웠던 거랑 다시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중간값 정리 단원 안에서 그때 뭘 배웠었냐면 함수 fx가 연속함수이고 어느 특정한 두 점에서 함수값의 부가 서로 반대로 나온다면 반드시 x축을 통과하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실근이라 얘기를 했었죠. 방정식의 실근이 그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는 존재 정리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그 근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거 보이려고 할 때도 우리가 롤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중간값 정리 단원에서 설명했던 거랑 비슷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방정식의 좌변을 fx라 보겠습니다.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 놓으면은 이 함수는 당함수죠. 당함수는 전범위에서 연속이고 또한 전범위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를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모든 실수 안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자연스럽게 연속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서 배웠던 그 중간값 정리를 적용해 보려고 해요. 일단 미분 가능하다는 것까지도 살펴봤고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도 됩니다. 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0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됐어요. 이번에 1을 대입해 볼까요? 1을 대입하면은 2에서 1 빼니까 1 양수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0일 때와 1일 때를 계산해 보면 0일 때는 마이너스 1, 1일 때는 1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지나갈지 이렇게 지나갈지는 몰라도 0일 때는 음수, 1일 때는 양수니까 반드시 x축을 통과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편의상 C라 놔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중간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간값 정리에 의하여 실근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개구간 0과 1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은 존재한다는 존재의 결과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실근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보여졌어요. 중간값 정리를 이용하니까 실근은 있다라는 것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가 또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실근이다. 다시 말해서 실근이 여러 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실근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조금 전에 배웠던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편의상 귀류법으로
직면하도록 하죠. 즉 규律법은 뭐냐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정 그대로 놓고 결론만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순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을 규律법으로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다는 가정하에서 실근이 2개였다라고 가정해 볼 거예요. 실근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x 대신에 c를 대입하면 이 값이 0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일한 근을 갖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FA하고 FB가 0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즉 A에서의 함수값도 0이고 B에서 함수값도 0이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방정식 fx 이퀄 0를 우리가 보통 방정식꼴이라 하는데 방정식의 근이 x 이퀄 A와 x 이퀄 B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즉 이 말은 함수 fx 이퀄 0을 만족하는 바로 실근 x축을 통과하는 근을 우리가 실근이라 얘기를 할 텐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을 A와 실근이 B 두 개가 있다고 보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쓴다면 실근이 2개라고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는 A고 하나는 B라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모순이 나온다는 것을 보일 생각이에요. 실근이 2개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FA하고 FB 함수값이 같아요. 이미 미분간하니까 연속도 돼요. 그래서 롤의 정리의 모든 가정을 다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롤의 정리의 가정을 다 만족하니까 롤의 정리에 의하여 그러면 F'이 0이 되는 점, 여긴 실근을 C라고 썼으니까 다른 기호로 쓸까요? 이렇게 D라 씁시다. 다른 알파벳. 이렇게 되는 점 D가 우리는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졌었으니까 AB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해됐죠? 미분에서 여기 되는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함수 당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이 함수를 미분해 볼까요? F'X를 계산해 보니까 도함수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1이 같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수의 제곱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이 값은 1보다 크 났잖아요. 그래서 F'이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롤의 정리에 의해서 본다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있어야만 하는데 근데 실제 이 문제는 실수의 제곱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이 값이 1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이 값이 0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일까 하고 봤더니 자, 이런 실근이 2개가 있다라고 가정하니까 롤의 정리에 의해서 존재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순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디서 모순이었을까 하고 봤더니 사실은 실근이 2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데 잘못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가정으로부터 모순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모순은 실제 실근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있긴 있는데 그게 2개는 아니었다. 즉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fx 이퀄 0을 만족하는 실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리를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정리는 여러분들 별 표시해 놓고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는 학교 시험에서도 정말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익혀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미 이 강의 시작하면서도 서두에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증명도 연습을 해두세요. 자, 이 라그랑지가 제시했던 이 평균값 정리라 불려지는 이 정리는 앞서 롤이 만들었던 정리를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정리면 틀림이 없지만 롤의 정리는요, 세 번째 강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패관 AB 안에서 연속, 두 번째 계관 AB 안에서 미분가능,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 말은 곧 그래프가 그림을 그렸을 때 아까도 그려봤습니다만 상수함수이거나 또는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꽤 많은 함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y = x, y = x의 삼성 이런 그래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y = x하고 y = x 말고 x의 삼성 말고 로그 x 같은 경우, 그리고 지수함수 같은 경우 등등 이런 함수들, 지수함수도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도 있죠. 로그 함수도 역시 이렇게 내려온 그래프도 있고, 우리가 다항함수라든가 홀수 차수의 다항함수라든가 로그 함수라든가 지수함수 같은 이런 함수들은요, 그래프가 같아지는 점이 없어요. 아크탄젠트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래프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져야 롤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살펴봐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 예문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의 정리는요, 결국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는 이 세 번째 조건이 너무 강해서 의외로 많은 함수가 그걸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조건을 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수학은요, 가정 없이 결론 없습니다. 즉 가정이 바뀌면 결론도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의 이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의 그 세 번째 조건을 빼서 얻은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훨씬 더 많은 함수들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라그랑지의 평균값 정리의 가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결론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패관 AB 안에서 연속이고 계관 AB 안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같은 두 식이 같아지는 점 C가 계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수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그림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말하는 이 수식이에요. 자, 이것은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비슷한 유형의 그림이 있어요. 자, 간단한 예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y = fx라는 곡선이 있다라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롤의 정리처럼 양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조건은 없거든요. 자, 이제 이 패관 AB 안에서 이 함수가 연속함수이고 양끝점을 제한 계관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말하는 바는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이 점과 이 점을 각각 P와 Q라 놨을 때 두 점, 평면상에 놓이는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볼까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자, B에서 A를 빼면 되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Y의 증가량은 B에서의 함수값에서 A에서 함수값을 빼면 되죠. FB-FA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B-A분의 FB-FA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의 F'C가 뭘 의미할까 하는 얘기인데요. 앞서 배웠던 것처럼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이 구간 안에 어느 한 점에서 이 노란색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평행하게 되는, 이게 같다는 얘기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평행하게 되는,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이 빨간색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C예요. 이것과 이것이 같다, 즉 서로 평행하게 되는 그런 점 C가 계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라그랑지 정리를 시각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요 점의 좌표는 A, FA가 되고요. 요 점의 좌표는 B, FB가 되죠. 따라서 이 노란색 접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이미 알고 있고, 지나는 점의 좌표는 요 P점의 좌표를 쓰든 또는 Q점의 좌표를 쓰든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편의상 P점의 좌표를 써보도록 할게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 노란색 색깔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자, 이제 우리는 y 좌표예요. y 좌표. 자, 그래서 y 좌표가 FA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B-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되고 그리고 x 마이너스 a가 됐죠. 자, 이제 얘를 우변을 이완할까요? 그러면은 이 식은 이제 넘어갔으니까 fa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 그리고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이 이제 y인데요. 여기도 y는 이퀄 fx를 써놨으니까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이제 y 대신에 lx를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편의상 lx를 쓴 것은요, 여기 1차식이거든요. 리니어의 약자를 써서 그냥 표시했다라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접선을 편의상 이 y라 쓰지 말고 원래 넘겼으니까 여기 좌변이 y가 되긴 하지만 y 콜 lx라 보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굳이 구별한다면 얘를 y는 이퀄 lx라 써서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lx는 즉 접선을 구했었는데요. 자, 하얀색 그래프가 이거 좀 파란색으로 덧칠해 볼까요? 이 파란색으로 덧칠한 이 곡선이 y 콜 fx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어떤 지점에서 여기가 x가 여기쯤에 있었더라 볼게요. x에서 자, 이제 노란색 직선의 함수값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직선상에서의 함수값이 요거예요.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x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노란색까지가 바로 lx를 나타냅니다. 이해됐죠? 이 길이가 fx, 요 길이가 lx예요. 근데 이 fx에서 lx를 빼면은 여기에 요만큼의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편차가 있잖아요. 그쵸? 요 편차를 우리가 hx라 놔 보겠습니다. 그림사로 보면 자, 이제 새로운 함수 hx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hx는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 fx에서 요 위에 약속했던 접선을 나타내는 lx의 차를 우리가 편의상 hx라 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fx 요 lx를 그대로 뺍니다. fa 그리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그리고 fb 마이너스 fa 그리고 x 마이너스 a 같이 됐습니다. fx에서 lx를 뺐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hx를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hx는요, 이건 1차 함수잖아요. 직선이거든요. 당연히 미분가능합니다. 다항함수니까요. 이거 상수예요, 상수. 그리고 fx는 이미 문제의 가정에서 함수 fx는 폐괄에서 연속이고 계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사칙 연산도 미분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hx는 다항함수는 전범위에서 연속이에요. fx가 폐괄 AB 안에서 연속이고 다항함수는 전범위에서 연속이니까 역시 연속함수들끼리 사칙 연산도 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hx는 폐괄 AB 안에서 당연히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괄 AB 안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fx는 이미 미분 가능하고 다항식도 역시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폐괄에서 연속이고 계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hx에다가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왼쪽 끝점 a를 대입하고 오른쪽 끝점 b를 대입하려고 하는데요. 자, a를 대입하면은요. 잘 보세요. hx가 여기 왼쪽 끝점에 가도 hx가 0이고 오른쪽 끝점에 가도 hx가 0이죠. 자, 그래서 그림사로 봐도 알 수 있고요. 직접 대입을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편 HA를 계산하죠. 여기다 A를 다 대입을 해요. HA는 여기 FA-FA가 0이 되고요. A를 대입하면 이게 0이니까 다 0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B를 대입해 보세요. B를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B를 다 대입합니다. FB-FA, B-A 지워지죠. 이거 서로 소거되고 그 다음에 FB-FA하고 FB-FA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 뺀꼴이니까 당연히 얘도 0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폐괄에서 연속이 있죠. 계괄에서 미분 가능하죠.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았기 때문에 롤의 정리를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롤의 정리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롤의 정리에 의하여 이 h라는 함수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H'C 이퀄 0인 점 C가 개관 AB 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 평균값 정리는 증명하라고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익혀두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H'C가 0이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미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상수고 이거 1차식이에요. 자, 그래서 H'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다 미분한다는 얘기인데요. 미분한 다음에 x 대신에 c를 대입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미분하니까 F'C 뭐 상수 독자적으로 했을 때 미분하면 0이죠. 1차식 앞에 요 개수가 이거 상수예요. 미분하면 얘만 남죠. F'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 요것만 남고 여기서 한 것처럼 이퀄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자, 얘를 우변으로 이완하니까 이제 평균값 정리의 의미를 알게 됐네요. 자, 증명 자체는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점 C가 개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라그랑지의 이 평균값 정리는 쉽게 우리가 증명이 가능해졌는데요. 놓는다는 거 여기 잘 보세요. 요게 증명하는 포인트죠. 요 hx라는 함수를 만드는 것은 주어진 함수에서 이렇게 양끝점을 지나는 직선을 빼서 만든 식이라는 것 잘 이해를 해두세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평균값 정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문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 스튜어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여기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굴곡이 치면 여기서 하나 이런 점이 적어도 하나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3번을 통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 C를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수가 복잡하면 이 C를 못 찾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수가 이렇게 간단한 경우라면 C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0이고 B가 2라는 얘기는 뭐냐면 폐관 AB를 0과 2 범위 안에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저 함수를 미분해보면 F'을 계산하니까 일단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리고 B 마이너스 A 분의 FB 마이너스 FA 값을 계산해 봅니다. B 마이너스 A 분의 FB 마이너스 FA를 계산해 보면은 자, B가 2고 A가 0이라 썼으니까 2분의 그래서 F2 마이너스 F0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2를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2의 3서 8 마이너스 2가 되니까 6이 나오는군요. 0을 대입하면 0이에요. 다 정돈하니까 3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3이었었고요. 우리는 도함수는 이미 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F'C가 B-A분의 FB-FA와 같아지는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도함수 구한 식에다가 X 대신에 C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C의 점 마이너스 1은 이퀄 B-A분의 FB-FA는 3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결과만 써볼까요? 자, 이걸 만족하는 C를 찾도록 하죠. 넘기면 4. 그래서 C의 제곱은 3분의 4가 되는데요. 계산해보면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는데요. 이때 C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되냐면 AB 안에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A하고 B가 하나는 0이고 하나가 2니까 이 안에 있으려면 양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무연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주어진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는 루트 3분의 2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물리학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치함수가 직선상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B-A분의 FB-FA의 의미는 아까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 얘기를 했었지만 물리학에서는 이것이 평균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고, 또 아까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던 F'C는 물리학에서는 그 어느 특정한 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가 같아지는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동을 켜서 쭉 달려서 시속 100km까지 갔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특정한 시간까지 측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위치 함수가 있고 해서 평균 속도를 구해보니까 만약에 평균 속도가 만약에 뭐 80km였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시동을 켰을 때 속도는 제로였겠죠. 그리고 만약에 100km 정도까지 달렸다라고 가정한다면은 평균 속도가 80이었습니다라면 중간 어딘가에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그 평균 속도와 같아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인데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같은 함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0가 마이너스 3이고 모든 x값에 대하여 도함수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전한다면 f2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최대 어디까지 취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도 가능하고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 다시 말해서 평균값 정리의 두 가지 가정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문에다가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볼까요? 0이란 점과 2란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간 0과 2 안에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합니다. 그럼 b-a분의 fb-fa와 같이 되겠죠. 요 두 개의 정보로부터 이런 식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의 모든 가정을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C가 되는 점이 반드시 0과 2 구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f0 값이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분모 2가 되고요. 분자 f2 마이너스 f0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플러스 3 이퀄 f'C가 되는데요. 이 C가 0과 2 안에 있는 어느 한 점을 뜻하는데요.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는 무조건 5를 넘지 못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c에 대해서도 이 값은 5를 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에 2를 곱하고 3을 넘겨버리면은 f2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나오는군요. 10에서 3을 빼니까 7. 그래서 f2는 최대 7을 넘지 못할 거라는 것을 평균값 정리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도함수에 대한 정보로부터 함수 f에 대한 정보도 얻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이 취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걸 구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를 수학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다음 같은 정리를 증명하는 데도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관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가 0이라면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어떤 정역 범위 안에서 함수가 그 도함수가 0이 나온다면 항상 0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떤 구간 AB가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구간 AB 안에서 그림사로 보면 여기 어딘가 x1, 여기 어딘가 x2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개구간 AB 안에서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두 점을 하나는 x1, 또 하나는 x2로 놓겠습니다. 뭐 그림사로 보면 x1보다 모든 실수는 대소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했는데 자, 이렇게 이런 대소관계에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함수가 구해졌다는 얘기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에요. 그래서 역시 평균값 정리의 가정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값 정리를 이 두 점에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2-x1분의 fx2-fx1인데요. 평균값 정리로부터 f'C f'C와 같아지게 되는 이거인 점 C가 개구간 x1, x2 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평균값 정리로부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f'C는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0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C는 그림사로 보면 여기 어딘가 있는 C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 뜻으로부터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가 0이었기 때문에 f'C도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x2-x1분의 fx2-fx1이 얘가 0이에요. 그런데 분모는 0이 아니잖아요. x2가 x1보다 크니까.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려면 분자가 0일 수밖에 없어요. fx2-fx1이 0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fx1에서의 함수값, x1에서의 함수값하고 넘겼을 때 x2에서의 함수값이 일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x1과 x2를 잡을 때는 특정한 점을 잡은 게 아니라 임의의 두 점을 잡았습니다. 아무 점이나 잡았거든요. 아무 점이나 잡아도 결국은 함수값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x1과 x2는 선택 자체가 특정한 점을 일부러 딱 선택한 게 아니라 임의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x1과 x2는 임의였으므로 임의의 점이므로 따라서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x는 함수값이 다 일치하는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는 이렇게 말로 쓸게요. 함수값이 모두 다 일치하면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상수함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증명은 이와 같이 해서 됐네요. 자,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f'이 0이면 상수함수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가서 적분편에서도 자주 사용하게 될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어떤 두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더욱이 f'과 g'이 항상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두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한 함수에다 상수를 더한 것이 다른 함수와 같다는 성질입니다. 자, 이제 다음 정리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과 g'이 같다면 그러면 f-g는 상수함수다. 즉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느 한 함수는 다른 함수에다 상수 c를 더한 것과 같아져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두 함수가 같을 때 두 함수가 바로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와 같은 c가 적당한 어떤 상수였을 때 이건 뒤에 가서 나중에 적분상수라 말을 할 텐데요. 상수나 어느 한쪽에다 더한 것과 같아집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건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정리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이 0이면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fx-gx를 새로운 함수라고 놓겠습니다. fx-gx를 새로운 함수 편의상 hx라고 놓아볼까요? 그러면 이 fx하고 gx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더욱이 도함수가 서로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의 뺄셈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h'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으니까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됐습니다. 뭐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f'과 g'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값이 0일 수밖에 없네요. 근데 방금 전에 배웠던 정리로부터 정의역 안에 있는 첫 번째 줄을 보세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했기 때문에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h'이 0이 됐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배웠던 것으로 그럼 hx는 당연히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c라 놓겠습니다. 단 c는 상수예요. 결과적으로 hx를 놓을 때 fx-gx라 놨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군요. 그래서 fx는 한쪽으로 넘기니까 gx 플러스 c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문제를 증명할 때도 역시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인데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교재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sin x sin y의 크기가 x y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쓰임새가 많아서 설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과제물로도 많이 출제하는 그런 증명 중에 하나고요. 입학시험 같은 데서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다음에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서 보일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함수 fx를 sin 함수라 보겠습니다. sin 함수라 한다면
사인 함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고요. 전 실수 범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해서 이제 이 두 점에다가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두 실수 x, y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까요? x-y 분의 그 다음에 fx-fy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평균값 정리로부터 우리는 f'C가 되는 점 C가 개구간 AB, XY를 썼죠. XY 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이건 왜냐하면 평균값 정리로부터예요. 이유를 써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 등호 관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좌변 x-y분의 fx-fy는 다시 쓰면 얘는 fx가 sin x죠. 그리고 얘는 sin y가 됩니다. 그리고 f'은 사인을 미분했으니까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c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다가 각각의 절대값을 씌워보겠습니다. 그러면 x-y분의 sin x 마이너스 sin y의 절대값은 두 식이 같으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같습니다. 코사인 c의 절대값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코사인의 크기는 1을 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은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플러스 1이거든요. 따라서 사인의 절대값도 1보다 작거나 같고 코사인의 절대값도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좌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나눗셈 전체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나눗셈으로 쓸 수 있고요. 이제 이 식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걸 만족하죠. 이제 양변에다 x-y의 절대값을 곱하겠습니다. 이건 절대값이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sin x 마이너스 sin y의 절대값은 x-y의 절대값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자주 사용되는 그런 부동식 중에 하나라서 증명하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익혀두세요. 여기에서 이제 증명 끝났고요. 특히 y가 0일 때 다음 같은 또 다른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y가 0이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요. sin x의 절대값은 y가 0이니까 x의 절대값을 넘지 못한다는 것도 역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많이 활용되는 부동식 중에 하나예요. sin의 크기는 x의 크기를 넘지 못한다는 것. 이제 우리가 평균값 정리로부터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제 6번은 우리가 앞에서 역삼각함수를 계산했었는데 아크탄젠트 x하고 아크코탄젠트 x를 더한 것이 2분의 파임을 증명할 때요. 우리는 앞에서 역삼각함수를 간단히 하는 방법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를 놓고 그래서 양변에 각각 탄젠트하고 코탄젠트를 합성한 다음에 잘 정돈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이렇게 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풀어도 한 방법인데요. 우리는 이미 아크탄젠트의 도함수하고 아크코탄젠트의 도함수를 이미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삼각함수의 값을 간단히 하는 것도 도함수, 즉 미분법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은 나름대로 쉽게 이 값이 2분의 파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한번 볼까요? 이거임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수 fx를 아크탄젠트 x 더하기 아크코탄젠트 x라 놓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당연히 미분가능 함수들이에요. 둘 다. 그래서 우리는 F'을 구해보도록 하죠. 아크 탄젠트를 미분하니까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고 아크 코탄젠트를 미분한 것은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 얘기를 했었죠.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되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걸 제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범위 안에서 F'이 항상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던 성질을 배웠었잖아요.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 범위 내에서 F'이 0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진 함수는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x는 분명히 C, 상수함수예요. C는 상수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C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C를 결정하기 위해서 특정한 값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C가 나와야 된다 했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2를 대입해도 당연히 C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를 대입해 보도록 하죠. 여기다 2를 다 대입하니까 아크 탄젠트 1 플러스 아크 코탄젠트 1이거든요. 아크 탄젠트 1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4분의 파이예요. 아크 코탄젠트 1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거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면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즉 C가 2분의 파이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니까 fx는 2분의 파이예요. fx는 이걸로 왔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아크 탄젠트 x 더하기 아크 코탄젠트 x는 이게 fx였거든요. fx가 c라고 얘기를 했고 c가 2분의 파이인 걸 증명했으니까 2분의 파이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아크 탄젠트가 4분의 파이, 아크 코탄젠트가 4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이걸 알파로 넣어보세요. 양변에 탄젠트를 취한 것이 1이 나오려면 탄젠트 1이 나오면 4분의 파이밖에 없고요. 얘를 베타로 넣어보세요. 코사인 베타가 1이 나오는 값 역시 4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교재 4장 2절을 통해서 미분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인 평균값 정리를 공부했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증명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워낙 학교 시험에 또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 연습 문제도 보면 이제 여러 예문들이 또 있으니까 꼭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교재 4장 3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